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치읽기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트럼프의 힘, 하메네이 제거, 이재명, 시진핑, 김무성도 충분히 제거가 가능하겠죠. 정치는 전략입니다. 국민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국민들을 설득해서 하는 것이 정치인데 실질적으로 정치는 국민들을 속여서 설득하는 거죠. 결국 우리 국민들은 언론만 잡고 있으면 우리 국민들은 어린애와 같아서 언론이 선동하는 대로 속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언론을 잡고 결국은 국민들을 속여서 정치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현 세대의 민주주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 독재보다 더 나쁜 것이 현재 민주주의죠. 정치는 전략입니다. 국민들을 이용해서. 트럼프는 지금 하메네이를 제거 전략이죠. 정치는 전략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트럼프는 지금 하메네이 이란 지도자를 제거 전략을 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제거 전략이라는 것이 트럼프가 하메네이를 직접 공격해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란 공격은 승인을 해놓고 명령은 하지 않는 겁니다. 명령은 보류죠. 트럼프가 하메네이를 직접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해서 미국이 곧 엄청난 무기로 이란을 공격할 텐데 결국 하메네이만 제거해버리면 미국이 공격을 안 할 것이다. 이란 국민들이 하메네이만 제거하면 이 전쟁은 끝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미국의 공격, 이스라엘의 공격은 끝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 하메네이 정권은 이란 국민들이 일어나서 결국 하메네이를 끌어내린다, 이것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격은 승인해놓고 명령은 보류하는 트럼프의 전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트럼프인 것이고요. 트럼프는 하나님의 세력이고 나머지 세력들은 하나님의 반대 세력이다. 결국 이재명이나 중국 시진핑이나 김무성이나 모두가 결국 전 세계의 어떤 악의 세력들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은 트럼프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나 중국이나 그리고 김무성 우파를 가장한 배신 세력 김무성이나 이자들의 정치 능력을 제거할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결국 한국 정치도 트럼프가 한국 정치에 개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한국 정치도 단기전이 아닌 중장기전으로 봐야 합니다.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것이고요. 결국 트럼프가 G7 정상회담 때 이재명만 쏙 빼고 안 만났죠. 이재명은 불안할 겁니다. 아직까지 미국 트럼프한테 인정을 못 받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핑계야 많죠. 이재명을 안 만나줬다는 것이, 그것이 이재명에게는 아직까지 불안한 것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도 3일 만에 통화를 해줬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이재명을 압박하는 것이고요. 이재명에게 중국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트럼프는 이재명은 아직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으나 너는 내 손안에 있어 중국과 가까이 지내지 마,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트럼프는 오직 인류 땡땡 세력들, 즉 하나님의 반대 세력, 즉 트럼프의 반대 세력들은 유럽연합이라고 말씀드렸고 중국이라고 말씀드렸고 역시 우리나라야 뭐 당연히 민주당 세력들이고요. 물론 일본도 인류 땡땡 세력입니다만 일본은 가장 트럼프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인류 땡땡 세력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지금 트럼프는 이스라엘을 이용해서 이란 하메네이 정부를 붕괴시킴으로 인해서 전 세계 인류 땡땡 세력 지도자들한테 트럼프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 트럼프의 힘을 보면서 중국 시진핑이나 유럽연합 중에서 영국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이죠. 이 사람들, 그리고 한국의 이재명, 그리고 뭐 김정은이나 아라건이나 이 지도자들이 결국 트럼프의 힘을 보고 트럼프가 저 정도의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보고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재명, 김정은, 마크롱, 시진핑,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박지원, 김무성, 그리고 홍석헌 이자들에게도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미국 민주당과 전 세계 반 트럼프 세력들, 특히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은 조중동 언론과 김무성이 합작해서 한동훈 죽이기 전략에 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은 조중동 플러스 김무성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한동훈 제거 전략이죠. 오직 한동훈 제거 전략입니다. 한동훈 외에 다른 모든 세력이 바로 김무성 졸들이고요. 김무성은 한동훈만 제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파 유튜브로 보자면은 우리 정치 일급만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외롭게 지금 싸우고 있죠. 한동훈도 지금 외롭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는 조중동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한동훈 대 반한동훈 연대, 이준석, 김용태, 김재섭 이들을 지금 키워주고 있는 것이고요. 뭐 안철수나 김문수나 나경원 이 자들은 그냥 지금 세대 교체를 한동훈이가 내걸었기 때문에 결국 이준석, 김용태, 김재섭을 위한 안철수, 김문수, 나경원은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결국 안철수나 김문수나 나경원은 그냥 밀려나는 것이고요. 이미 나경원은 친윤이란 그런 딱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앞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김문수도 마찬가지고 안철수도 지금 김무성이가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안철수, 김문수, 나경원은 이준석, 김용태, 김재섭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조중동이 누굴 키워주고 있나? 반한동훈, 이준석, 김용태, 김재섭을 이용해서 반한동훈 연대를 지금 내세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김무성이 키워주는 것이 바로 이준석이죠. 이준석이를 중점적으로 키워서 김무성이가 사라지더라도 어떻습니까? 바로 김무성의 역할을 이준석에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나 결국 김무성이는 트럼프가 가만두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대한민국 정치, 가짜 우파 정치는 김영삼의 정치를 물려받은 김무성이 죽고 없더라도 김무성의 정치를 일려받은 이준석,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정치는 영원히 인류 땡땡 세력들한테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나 트럼프가 그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에서 오직 유일한 우파는 박정희 대통령,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환생인 한동훈, 이렇게 정통 우파가 이어져 내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한동훈이는 트럼프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정통 세력 우파를 지켜나가려면 한동훈이가 혁명적 어떤 무엇이 필요하겠죠. 그것은 반드시 트럼프가 도와서 대한민국 한동훈을 우파로 우뚝 세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보면은 조중동이 지금 여론조사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를 보면은 김문수가 20%, 한동훈이 16%, 안철수가 9%, 김용태가 6%, 나경원이 5% 이렇게 맞춤형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어때요? 자, 결국 김용태를 키워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김용태를 지금 조중동이 계속 언론 노출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김용태와 이준석을 중점적으로 언론 노출시켜주고 있습니다. 결국 신세대, 세대 교체를 이용한 것이, 자, 요 5명 중에서 가만히 보면은 신세대는 김용태밖에 없는 것 같고요. 결국 한동훈도 이렇게 내세우니까 어때요? 9세대로 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김용태를 키워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내보냈죠. 결국 친한이라는 사람들도 이 김무성의 전략을 모르기 때문에 김용태를 계속 키워주고 있습니다. 김용태가 친한들의 이 명분을 치고 나왔기 때문에 친한들은 김용태를 자꾸 밀고 있는데, 실질적인 전략상으로는 김용태를 밀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김용태는 내려앉혀야 되죠. 결국 이렇게 나가면은 이준석이가 JTBC나 조선일보에 나와서 김용태한테 전당대회 나가라고 혼수를 두고 있는데요. 결국 이준석과 김용태를 계속 언론에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결국 한동훈을 죽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언론이 우리 국민들을 속임수로 이 김용태와 이준석을 키워서 결국 이준석을 국민의힘 당대표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언론들이 거짓 여론조사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김문수, 한동훈을 이렇게 내놓고 나중에는 세대 교체로 해서 김용태를 띄우고 해서 결국 김용태가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죠. 우리 국민들의 흐름에 따라서 김용태를 비대위 체제로 1년 더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전당대회를 하면은 김용태가 나와서 결국 김용태 키워주는 한동훈이 되더라도 김용태를 키워주는 그런 전당대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 지금 특검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파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준석이가 한동훈은 안 나온다 그러다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오라고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전 개인적으로 볼 때 이번에는 한동훈을 나오게 해서 당대표를 시켜주고 지방선거 참패용으로 한동훈을 끌어내리고 그 후에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에 합당을 해서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걸로 이런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짜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한동훈이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정중동을 하고 있죠. 아무런 지금 어떤 속내를 내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떠들고 있는 언론이 떠들고 있고 친한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떠드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치 흐름을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동훈은 쭉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과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정중동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가 나서서 한동훈과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지 않으면 대한민국 우파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흐름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도 지금 당장 대한민국이 급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메네이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에 신경 쓸 여력이 없죠. 그 다음에 전 세계를 재편하려면은 여러 가지 트럼프도 지금 국내 정치 트럼프도 정권을 잡고 나서 국내에서도 이 민주당 세력들이 엄청난 지금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잠재워야 되는 것이고요. 또 중국도 길을 들여야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도 트럼프는 그냥 지금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도 아직까지 일어나는 이 김무성이나 조중동이 하는 이 언론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대한민국에 관심을 받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 대통령을 지금 이재명을 중간에 끌어내릴까 말까 이건 전부 트럼프한테 달려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이용한 이란을 어떻게 지금 길들이고 있습니까? 자, 이란을 보면은 이란 그 지도자들 군 간부들 모두 어떻습니까? 쪽집게로 공격해서 드론으로 공격합니까? 드론으로 공격한 거 아니에요. 드론으로 공격해서 죽었다. 이 말은 이란에서 그렇게 공개를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모사드가 그 군 간부들 모두 잠자는데 제거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두 제거했습니다. 제거했는데 이란으로 봐서는 모든 것이 다 뚫렸지 않습니까? 정보가 다 뚫렸기 때문에 이란으로 봐서는 잠자고 있는데 모두 제거되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문제가 되죠. 정보가 다 뚫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부의 동료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냥 드론으로 공격했다 이렇게 이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다 그냥 사람이 제거하는 것이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은 대한민국도 얼마든지 김무성이나 홍석현이나 박지원이나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미국이 이스라엘을 이용한 이란 정부 붕괴 전략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정치는 언론이 키워주고 언론이 하는 것입니다. 자, 언론이 대통령 노릇을 하기 위해서 지금 김무성을 키워주고 있는 것이고요. 조중동이. 김무성은 조중동 사주들의 힘을 받아서 뒤에서 지금 모든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김무성 졸들이 국민의힘을 모두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대한민국 정치는 우파 정치는 한동훈이란 구심점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요. 결국 트럼프가 대한민국 한동훈을 키울 것이다. 한동훈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딱 한 번 써먹는다 그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지난 대선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힘을 지금 딱 비축해 놨습니다. 근데 이것은 딱 한 번을 써먹어야 돼요.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이재명을 중간에 끌어내리든 어쨌든 모두 트럼프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가서 대한민국을 한동훈 정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할 때는 트럼프가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힘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는 단기전이 아닙니다. 단기전은 이 조중동 언론들과 이준석, 김무성이 현란하게 우리 국민들을 막 속일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한동훈처럼 그냥 고양이 들고 나와서 그리고 기타 치면서 이렇게
기회와 때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조정동 언론들이나 김무성 세력들은 지금 한동훈 정도야 뭐 우습게 우리가 요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한동훈이는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그냥 뒤에 물러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준석이가 TV에 나와서 훈수를 두죠. 지금 한동훈이가 이번에 안 나올 것 같아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한동훈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준석을 키워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동훈도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한동훈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미국 트럼프가 한동훈을 도와야 되는 것이고, 저는 김무성 전략은 이런 것 같아요. 내년 지방선거를 한동훈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한동훈을 당대표 시켜주고 한동훈을 당대표 시켜주는 과정에서 젊은 세대를 키우는 것이죠. 김재섭이라든지 김용태라든지 이 자들을 키워서 외곽에서는 이준석을 키워서 결국은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더라도 아무런 실권이 없는 당대표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모두가 김무성 세력이 잡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더라도 아무런 실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를 한동훈을 통해서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한동훈이가 절대로 승리하게끔 안 만드는 거죠. 지난 총선 때도 한동훈이가 180석 바라본다고 했을 때 바로 김무성이가 깽판 치겠지 않습니까? 판당 900원입니까? 1000원입니까? 그거 한번 기획하니까 갑자기 한동훈이가 180석 바라보다 갑자기 100석으로 내려앉지 않습니까? 그렇게 총선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동훈이를 그냥 내쫓는 것이죠. 그렇게 해놓고 한동훈이가 또 안 물러나니까 뭐 총선 백서를 만듭니까? 그렇게 해서 무조건 한동훈이를 끌어내리잖아요. 그래도 안 끌어내리자니까 어때요? 그래도 한동훈이가 꾸역꾸역 살아나니까 어떻습니까? 김무성이는 명태균과 강혜경을 강제 싸우게 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을 동시에 저거하는 전략을 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한동훈한테 맡겨놓으면 절대로 한동훈이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리하는 순간 또 기획을 하는 거죠. 실패하게끔. 그렇게 해서 한동훈을 책임을 물어서 내쫓는 겁니다. 내쫓기 일도 없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75명이 77명입니까? 모두 김무성 세력들이니까 한동훈한테 책임 물어서 내쫓는 일도 없죠. 그렇게 되면 한동훈은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하겠죠. 내년 되면 이제 트럼프가 또 어떤 전략을 펴서 대한민국 정권 교체의 어떤 시기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재명이 1, 2년 후에 트럼프가 끌어내린다고 보고요. 대한민국은 한동훈으로 교체한다고 봅니다. 그때 가서 한동훈이는 어떤 또 혁명적인 어떤 그런 힘이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트럼프가 이재명 정부 끝까지 가지 않는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가 전 세계적 중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무조건 한동훈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재명에서 한동훈으로 교체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자면은 보세요. 이스라엘을 이용해서 이란을 지금 정권 교체에 들어갔듯이 대한민국도 얼마든지 충분히 트럼프가 이재명 끌어내리기 그리고 한동훈 정권 교체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때 가서 트럼프가 김무성이나 홍석현이나 박지원이나 어떤 제거 전략이 들어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큰 틀에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트럼프는 대한민국 속내 사정 모두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도 사실은 불안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트럼프는 트럼프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아, 트럼프가 저 정도의 힘이 있구나. 지금 김무성이나 홍석현이나 또는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아, 트럼프가 마음을 먹으면은 얼마든지 하메네이도 축출할 수 있고 이란 정권도 바꿀 수 있고 뭐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저들이 한동훈을 통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한동훈이가 당대표 시켜주면은 한번 하는 거죠. 하고 나서 그때 또 어떻게 사태가 변할지 모르니까 한동훈이는 당대표는 일단 한번 나설 수도 있고 안 나설 수도 있고 그때 봐서 트럼프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내공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아직까지는 미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도 박근혜도 한동훈도 모두 지금 정중동하고 있는 것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그것이 정답이고요. 큰 틀에서 보면은 트럼프는 지금 인류 땡땡 세력들이죠. 중국, 유럽, 아랍, 한국의 이 지금 한국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국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한국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을 한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어떻게 제거하나
자, 보세요. 미국이 핵을 가지려고 하는 아랍에 있어서 가장 지금 골칫거리가 이란이지 않습니까? 이란은 어떻게든 하메네이가 핵을 가져서 너 죽고 나 죽고 이 전략을 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란을 핵을 못 가지게 하기 위해서 가장 골칫거리 하메네이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누굴 이용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아랍에서 가장 골칫거리는 이란, 하메네이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이용했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가장 골칫거리입니다. 저 중국을 지금 견제하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누굴 이용하겠습니까? 한국을 이용해야죠. 자, 중국 시진핑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한국이 꼭 필요한 것이죠. 즉, 북한 김정은도 필요한 것이고 대한민국이 더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이재명 정부 가지고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도 5년 가지 못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결국 트럼프가 한동훈으로 대한민국을 교체해 놔야만이 한국과 북한이 뭐 통일을 하든 그렇게 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분해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도 절대로 박근혜 대통령이나 한동훈이나 절대로 트럼프의 움직임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김무성의 전략은 이거 같습니다. 결국 이번에 전당대회를 열 것 같고요. 그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을 당대표 시켜주는 대신에 당대표 시키는 과정에서 김용태라든지 김재섭이라든지 이자들을 키우는 겁니다. 결국 이자들을 키워서 한동훈이가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게 해서 지방선거는 얼마든지 김무성이가 망치게 할 수 있거든요. 지난 총선 때도 파한당 가지고도 한동훈이가 망치게 했듯이 이번에도 지방선거 완전히 망치게 해서 한동훈이를 얼마든지 또 끌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77명이 김무성 졸들이고 한동훈이는 결국은 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책임을 물어서 끌어내릴 수 있으니까 한동훈을 그렇게 해서 퇴출시키려고 그런 전략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동훈이는 그것이 위험한 줄 알면서도 김무성이가 태워주는 말에 타는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한동훈이를 책임을 물어서 이제 끌어내리려고 하겠죠. 그때 한동훈이는 결국은 김무성이가 어떤 전략을 펼 텐데 그 전략을 봐가면서 한동훈이는 맞대응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 이준석을 내세워서 그리고 김용태를 내세워서 친윤이라는 가면선 그야말로 김무성 절들을 모두 내세워서 조중동이 여러 가지 지금 전략을 펴고 현란한 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박근혜 대통령과 한동훈 그리고 트럼프는 그거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됩니다. 이따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거죠. 트럼프가 움직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이고 한동훈이 움직이고 해서 김무성의 전략을 알면서도 정면 돌파해서 당대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무성이는 얼마든지 한동훈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77명이 김무성 조리니까 지방선거에 책임을 물어서 끌어내리려고 할 때 그때 또 다른 이제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트럼프가 이재명 정부를 끌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때 상황은 또 그때 상황대로 한동훈이 헤쳐나갈 것입니다. 정치는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현재 조중동이 막 움직이고 이준석이 나와서 무슨 나팔 불고 선동하고 이런 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지금 한동훈과 트럼프와 박근혜 대통령 그냥 정중동하고 있다. 저는 충분히 하나님의 세력인 트럼프가 그리고 박근혜가 한동훈이 이길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트럼프가 이란에 하고 있는 저것을 보면서 가장 두려워할 것이 바로 대한민국에 있는 홍석헌이나 김무성이나 박지원이나 이재명이 그리고 북한 김정은 그리고 시진핑들이 지금 떨고 있지 실질적으로 한동훈이가 박근혜와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가만히 지키면 정중동하고 있으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나중에 한동훈이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지금은 당헌에 가입해서 한동훈에게 힘을 실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